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거, 그거 마치 처음 보는 아주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그래서 더 매력적인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흔히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해요. 한쪽은 저 분홍빛 대통령궁처럼 우아하고 아주 잘 정돈된 남미의 파리,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라보카 지구의 알록달록한 건물들처럼 뭐랄까 자유분방하고 심장이 뜨거운 라틴의 도시. 과연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우선 이 도시가 왜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면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화면에 보이는 저 거대한 오벨리스크 보이세요? 저기가 바로 7월 9일 거리라는 곳인데요. 이게 무려 왕복 20차선에 폭이 140m나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죠. 처음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을 생각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스케일은 문화에서도 그대로 느껴져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로 꼽히는 콜론 극장, 그리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서점으로 뽑힌 엘 아테네어 서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과거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화려한 면모를 봤다면 이제 이 도시의 또 다른 영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순수한 열정, 그 자체로 빚어진 춤, 탱고예요. 탱고는 19세기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모여든 이민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내밀하고도 격정적인 춤인데요. 근데 이 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정말 좀 뭉클해요. 이 과정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럽에서 꿈을 안고 머나먼 이 땅으로 온 이민자들. 하지만 현실은 고된 노동과 지독한 외로움이었죠. 특히 그때는 남자들이 훨씬 많아서 여성 댄스 파트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해요. 바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향한 절박함이 뒤섞여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열정적인 춤, 탱고가 탄생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하층민의 서름에서 시작된 춤이 지금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예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거리 위 댄서들의 이 강렬한 몸짓을 좀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애틋한 역사와 욕망이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다 녹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탱고는 그냥 춤이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가 내쉬는 숨결, 그 자체인 겁니다. 이번에는 이 도시의 유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영혼과 아이콘들을 만나보시죠. 아르헨티나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에바 페론, 에비타입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레콜레타 묘지에 잠들어 있는데요. 여긴 정말 도시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들만 묻힐 수 있는 곳인데 그녀의 묘 앞에는 지금도 추모의 발길과 꽃다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더 많은 영웅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혁명가 체게바라부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까지. 진짜 재밌는 건요, 이들이 무슨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도시의 오랜 이유처럼 평범한 거리의 일부가 돼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를 여행자는 과연 어떻게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위한 간단한 안내서를 준비해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눈으로는 탱고쇼의 불꽃 같은 열정을 담고 귀로는 콜론 극장의 장엄한 선율에 흠뻑 빠져보는 거죠. 그리고 혀끝으로는 완벽하게 구워진 전통 바비큐, 아사도의 깊은 풍미를 맛보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축구, 탱고, 그리고 이 아사도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요? 탱고는 격정이자 사랑이며 눈물이자 환희였다. 어느 여행객이 남긴 말인데 마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악보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이 도시를 여행하게 된다면 당신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과연 어떤 선율을 연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바로 매력 넘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어느 도시나 그곳만의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시를 이렇게나 특별하게 만드는 그 레시피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거와 현재가 막 뒤섞여서 여행자들을 설레게 하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맛. 그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유럽 한 스푼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딱 도착하면요. 여기 유럽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도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숫자 2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 7월 9일 대로의 왕복 차선수입니다. 와, 무려 20차선이라니 우리가 아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보다도 훨씬 넓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 도로 한가운데에 바로 이 오벨리스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는요, 사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야심찼던 과거, 그리고 어쩌면 좀 아련한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죠. 이런 유럽의 느낌은 특히 건축물에서 아주 진하게 느껴져요. 여기 보이는 콜론 극장은요, 밀라노의 스칼라, 파리의 오페라 극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엘 아테네오는 원래 진짜 화려한 극장이었는데 이걸 서점으로 바꾼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히죠. 이 정도면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재료를 넣어볼까요? 이 도시의 맛을 아주 화끈하고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재료, 바로 불꽃 같은 열정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탱고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탱고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격정이자 사랑이며 눈물이자 환희였다. 그냥 춤이 아니에요. 격정, 사랑, 눈물, 환희. 이 모든 감정이 녹아있는 말 그대로 이 도시의 영혼 그 자체인 거죠. 탱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모여서 타향살이의 서름, 또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잊으려고 춤을 추기 시작한 게 그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았대요. 그래서 춤이라도 잘 춰야 파트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나 격정적이고 애절한 탱고가 탄생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 같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탱고와 축구죠. 길을 걷다 보면 한쪽에선 탱고를 추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메시나 마라도나 동상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즐길 거리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한테 축구랑 탱고가 없으면 못 산다고요. 이 두 가지야말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레시피에서 가장 강렬한 맛을 내는 뭐랄까 핵심 양념 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재료입니다. 맛의 깊이를 더해줄 약간은 숨겨진 향신료 같은 건데요. 바로 시간의 기억입니다. 여기는 5월 광장에 있는 분홍빛 대통령궁 카사로사다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발코니, 저곳이 바로 에바페론. 우리가 에비타로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이 도시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그리고 여긴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동묘지, 레콜레타입니다. 근데 그냥 묘지가 아니라 마치 죽은 자들을 위해 만든 하나의 화려한 도시 같아요. 에비타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조각상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곳이죠. 정말 그렇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삶과 죽음,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공존하는 도시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그냥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의 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맛을 내는 세 가지 핵심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유럽 한 스푼, 불같은 열정, 그리고 시간의 기억. 그럼 이 맛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시식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열정적인 탱고쇼를 보면서 이 도시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직접 느껴보세요. 둘째,
장작불에 천천히 구워서 육즙이 가득한 아르헨티나식 소고기 바비큐 아사도의 깊은 풍미를 맛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도 다녀갔다는 아주 유서 깊은 카페 토르토니에 앉아서 시간의 향기를 음미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영혼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의 특별한 레시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럽의 우아함, 불같은 열정, 그리고 깊은 시간의 기억. 이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을 만들어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 도시를 여행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될까요?